자, 농지법의 이제 세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자, 농지법의 세 번째 테마는 농지의 이용 부분. 자, 농지 이용 부분은 위탁경영 제한, 대리경작, 임대차 사유 이런 것들을 좀 보실 겁니다. 위탁경영, 대리경작, 임대차. 자, 일단은 위탁경영을 먼저 보실 건데, 자, 농지의 위탁경영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위탁경영이라는 게 과거말로 하면 소작이죠. 자, 타인한테 보수지구를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나 일부를 맡기는 것. 자,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소작의 피해가 되게 커서 과거니 현재도 이제 그런 일이 생길까봐 농지의 위탁경영은 자, 다음은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경영 할 수 없으니까 여기 1번부터 6번까지 분홍색으로 써있는 이런 거 해당되면 위탁경영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정당한 사유라서. 이런 분홍색 사유가 아니면 위탁경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병역법에 따라서 군대 가는 경우 자,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요거 기출문제입니다. 자, 이게 3개월 이상 국외, 자, 국내는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6개월 대한민국을 여행할 때 이럴 때는 농사 짓기 어려우니까 위탁경영 한다고 하시면 틀려요. 국외로 나가셔야 됩니다. 자,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자, 질병이나 취약, 공직 취임으로 농사 짓기 어려우면 위탁경영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때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자, 부상으로 2개월은 안 되고 3개월 이상. 그 다음에 교도소에 수용되는 경우 죄를 져서 농사 짓기 어려우니까 위탁경영 할 수 있습니다. 자, 임신 중일 때는 몸이 안 좋으니까 위탁경영 할 수 없죠. 몸도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자,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분만 후 6개월 미만이면 아기를 낳고 몸이 아직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농사 짓기 어려운 경우로 봐서 위탁경영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분만 후 8개월이 된 자는 위탁경영 사유가 안 되는 거죠. 6개월 미만까지만 위탁경영 사유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농지용 증진 사업이라는 합법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농지용 증진 사업 시행계획이라는 합법적인 계획에 따라서 위탁경영하는 경우도 적법하게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고, 자, 자기노동력이 부족하여 일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자기노동력의 범위가 기출문제입니다.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인데, 자기노동력이 되려면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이나 해당되는 그 사람의 세대원 노동력으로 농사짓고 있을 때, 그다음에 농작업의 1년 중 30일 이상을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자, 요거를 4주 28일로 바꿔놨습니다. 이따 이제 문제 풀 때 보실 겁니다. 그래서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 자기노동력으로 줬을 때가 자기노동력이고, 농작업의 1년에 30일 이상을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자기노동력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기노동력이 부족하면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들 한번 보시고, 자, 위탁경영 사유를 보신 다음에, 자, 농지 위탁경영 사유를 위반해서 농지를 위법적으로 위탁경영하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이걸 왜 봐야 되냐면, 이 위탁경영을 위반한 경우가 농지법에서 제일 약한 행정형벌입니다. 이게 징역이나 벌금 부과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그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받고 이러면 5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개별공시가에 해당되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5년 개별공시가 벌금인데, 자, 위탁경영이 그런 징역이나 벌금 중에서 제일 약한 것으로서, 자, 시험 문제에서 혹시 농지법상 처벌 조항이 가장 경미한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이건 징역은 없고요. 2년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경영은 위탁경영 사유 분홍색으로 써 있는 것들을 잘 보시면서 밑줄치 부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대리경작제도. 자, 농지법상 유휴농지에 대해서 농사 안 짓고 있는 농지가 있으면 대리경작을 강제로 정하는 제도, 대신 경작할 사람을 강제로 정하는 제도가 대리경작입니다. 자, 대리경작 지정사유는 시군구청장이 대리경작자를 정합니다.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농사를 안 짓고 유휴농지로 방치하고 있을 때는 직권으로 정할 수도 있고 신청을 받아서 주변의 농업인 같은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대리경작을 정할 수 있으니까 시군구청장이 대리경작을 정한다.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가 농사 안 짓고 유휴농지로 방치하고 있을 때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신청을 받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란색으로 쓴 거는 대리경작을 정할 수 없는 농지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휴경하는 거기 때문에. 자, 지적증진을 위한 휴경, 그 다음에 연작의 피해가 예상되어서 농지의 지력을 회복하기 위한 휴경, 이렇게 지적증진을 위한 휴경, 연작의 피해가 예상되어서 농지의 지력을 회복하기 위한 휴경, 이렇게 전용허가, 전용신고는 우리 민간인들이 합법적으로 농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받는 전용허가, 전용신고. 자, 그리고 전용협의는 우리 행정청들이 농지를 전용할 때 받아야 되는 절차가 전용협의인데, 전용허가, 전용신고, 전용협의는
우리 민간인들 개발업자나 우리 행정청이 농지를 개발할 때 받아야 되는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전용허가나 전용신고를 마친 농지는 합법적인 개발 과정이기 때문에 그 개발 과정에서 농사를 안 짓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대리경작을 정하시면 안 됩니다. 타용도 일사용허가, 타용도 일사용신고, 타용도 일사용협의도 저 뒤에 가서 보실 겁니다. 5번째 테마에서. 이것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적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바꿔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과정이니까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번, 2번은 지력 증진을 위한 휴경, 연작의 피해가 발생되어서 농지를 지력을 회복하기 위한 휴경, 그 다음에 3번, 4번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정당하게 개발 사업을 하는 자, 그리고 또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농지를 안 짓고 있는 경우니까 이런 건 대리경작 정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지력 증진을 위해서 휴경하는 농지도 대리경작 지정 대상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노란색은 대리경작 지정, 유휴농지, 대리경작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휴농지입니다. 자, 대리경작자의 자격은 1차적으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직권으로 할 때는 법정된 결격사유가 아닌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들어오는 거죠. 법정된 결격사유라고 하는 것은 징역 같은 거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서 1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니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리경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리경작자로 들어온 자가 1차적으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인데, 농업인이 그 집행유예 선고 기간,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들, 또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고 나서 1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격사유니까 법정된 결격사유가 아닌 자들을 아닌 농업인이나 법인으로 정하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한 그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을 대리경작자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1차적으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들어오는 건데, 자, 2차적으로 여기 1번에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지정이 곤란하면 인근의 농업 생산자 단체나 학교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시군구청장이 대리경작자를 농업 생산자 단체나 학교를 우선적으로 정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 1차가 우선입니다. 직권으로 할 때 법정된 결격사유가 아닌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신청을 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을 대리경작자로 정하면 되는 거죠.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근데 이 1번 사유가 곤란하면 농업 생산자 단체나 학교가 2차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지정 절차. 대리경작은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한테 시군구가 대리경작을 지정하겠다고 예고를 먼저 하고, 자, 예고를 받은 농지 소유자 같은 자가 이의가 있으면 예고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서 이의신청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되면 대리경작을 지정하고 통지서를 보냅니다. 자, 주의할 점이 뭐냐면 대리경작 지정 예고 들어가면 1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죠. 이의신청이 들어가면 7일 이내 이의신청에 대해서 문제가 이거 이의신청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이 대리경작을 지정하는 건데, 물론 이제 이의신청을 해서 그 사유가 타당하면 대리경작 지정하지 않겠죠. 만약에 이의신청을 넣었는데도 타당하지 않다, 이의신청이 별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라면 대리경작을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지정을 하고 결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대리경작 지정 예고하고 이의신청을 10일 정도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대리경작 지정하겠다고 결과를 통지하고 나서 이의신청을 넣는 게 아닙니다. 자, 이번은 뭐냐면 지정 예고가 있고 나서 이의신청이에요. 결과 통지, 대리경작 지정 통지가 가고 나서 이의신청을 내시면 안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자, 대리경작이 지정되어서 통지가 되고 나서 1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지정 예고가 가고 나서 10일 안에 이의신청이고, 대리경작 지정 통지, 이 통지가 대리경작 지정 통지라는 뜻입니다. 결과 통지라는 게 대리경작 지정 통지가 있고 나서 10일 이내 이의신청을 또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지정 예고하고 나서 10일 안에 이의신청이지, 지정 통지가 되고 나면 이의신청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경작은 지정 예고 먼저 가고 10일 안에 이의신청을 내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리경작을 정하겠다고 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기간을 안 정하면 3년으로 하는 거죠. 만약 기간을 2년으로 할 수도 있고 5년으로 할 수도 있지만 기간을 따로 정함이 없으면 3년으로 하는 거죠. 이 장면도 기출문제입니다.
대리경작자의 경우 대리경작자가 대신 농사를 졌으면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수확일로부터 2개월 안에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에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자, 농지 소유자가 수정을 거부하면 자, 지급이 곤란하면 공탁을 할 수 있죠. 자, 이게 100분의 90을 대리경작자가 가져가고 농지 소유자한테 10% 정도만 수확일로부터 2개월 안에 지급을 해야 된다. 대리경작자가 그렇게 해서 대리경작을 당하는 농지 소유자는 굉장히 억울하겠죠. 90%는 뺏어가고 10%만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농사를 안 짓고 있고 유유농지로 방치하면 이런 대리경작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리경작은 기간 만료로 인한 중지신청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 기간 만료 전이라도 대리경작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해제. 자, 보시면 기간 만료로 인한 중지신청. 자,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가 기간이 만료가 됨에 따라서 아까 대리경작은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으로 하는 거죠. 3년간 대리경작을 당하고 나서 3년 기간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농지 소유자가 내가 스스로 경작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기간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중지신청을 하면 되고 중지신청이 있으면 신구청장은 1개월 안에 중지를 농지 소유자한테 알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경작 기간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중지신청을 하면 대리경작은 끊어지는 겁니다. 1개월 안에 중지신청을 받고 나서 1개월 안에 중지를 알려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기간 만료 중간 단계에 대리경작을 해지할 수 있다. 대리경작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농지 소유자가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를 밝혀서 그 해지 신청을 했을 때 이렇게 그다음에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고 있을 때 대리경작자를 정했는데 대리경작자가 굉장히 농사를 안 짓고 있는 게으른 자입니다. 또 대리경작자가 수확량의 10%를 상류로 줘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다 갖는 경우라든가 공탁하지 않았을 때 이건 대리경작자의 하자가 있는 거예요. 대리경작자가 지정 해제를 신청하겠다. 대리경작자가 병이 나가지고 농사 못 짓겠다 이렇게 해서 대리경작자가 해지 신청을 하면 중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가 정당한 사유를 밝혀서 농지 대리경작 중간에 해지할 수도 있고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했을 때 대리경작자가 지정 해지 신청을 했을 때 대리경작자가 사용료 지급을 안 하거나 공탁하지 않았을 때는 대리경작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중간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농지 임대차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지 임대차도 우리 법적으로 이 농지 임대차는 1번부터 여기 뒤에 보시면 16번까지 이런 사유가 있을 때만 임대차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농지 임대차나 사용대차도 아까 우리 위탁경영과 비슷하게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를 임대차, 사용대차 할 수 없다는 거죠. 아까 위탁경영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틀은.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농지는 임대차 할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요 파란색, 약간 파란색으로 들어간 부분 국가나 지자체, 상속이나 유증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농업경영자가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는 경우죠. 8년 이상 농업경영하다가 이농하는 사람은 만정미터까지는 갈 수 있다. 농협 등의 금융기관이 담보농지를 취득할 때 자, 전용허가나 전용심으로 농지를 개발하는 사람들, 전용협의로 개발하는 행정청들 이런 자들은 자, 농사가 본업이 아니더라도 취득할 수 있죠. 여기 1500 미만의 농원부지,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 농지, 농어촌공사나 매립농지 취득, 수용으로 농지 취득 이런 것들은 자, 농사가 본업이 아니더라도 농업 경영자가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그 농사가 본업이 아닌 사람이니까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거를 임대차 할 수 있다는 거죠. 농지를 놀리지 말고 임대차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중요한 건 11번부터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앞에 있는 부분은 여기 국가부터 여기 10번까지는 자, 농사가 본업이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농지를 방치하지 말고 임대차 같은 걸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11번이 아까 위탁교육과 비슷하게 질병으로 농사짓기 어려운 경우 징집, 취약, 공직취임으로 농사짓기 어려우면 농지를 임대차, 사용대차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비슷하네요.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때 교도소 등에 수용될 때 3월 이상 국외여행,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농업법인의 청산 같은 것들은 위탁교육과 동일하게 임대차 사유도 가능한 사유들입니다. 자, 12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위탁교육이 없는 건데 60세 이상 이제 고령이 되셔서 나이가 드셔서 농업교육에 종사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자기 농업교육이 기간이 5년이 넘으면 넘어야 됩니다. 자기가 본업으로 농업 경영한 기간이 5년이 넘을 때는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임대차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자기 농업 경영 기간이 3년밖에 안 되면 60세 이상이 되어도 임대차를 못 줍니다.
60세 이상 고령이 되어서 농업경영에 종사하기가 어려워지면 5년 정도 넘게 농업경영기간만 있다면 임대차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말 체험을 하는 사람들한테 농지 임대차 할 수도 있고, 주말 체험 영농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도 임대차 사유로 농지를 빌릴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8번 같은, 15번 같은 거 하나 더 보시면, 자, 8년 이상 농업경영하다가 이농하는 사람은 10,000제곱미터까지 가질 수 있고, 또 초과 상한을, 그 다음에 소요 상한을 초과하여 갖고 있는 경우도 임대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자, 16번 하나 더 보시면, 이모작을 위해서 8개월 이내로 농지를 임대차할 수 있습니다. 이모작. 첫 번째 농사는 자기가 농사를 짓고, 두 번째 농사 짓는 케이스는 8개월 정도 이내에서 농지를 임대차, 사용대차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16번 같은 거, 12번 같은 거, 그 다음에 요 앞부분에서 여기 이모작을 위한 8개월, 12번에 60세 이상 고령이 되었고 5년이 넘게 농업경영을 한 자들,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 여기 11번에 아까 위탁경영과 비슷한 사유를 보면서 농지의 임대차가 가능한 사유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임대차 계약 방법은 당연히 임대차, 사용대차의 계약 방법은 서면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특히 농지 임대차 계약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자, 이게 읍면장한테 가서 확인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다음 날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자, 우리 주임법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같은 거 하면 확정일자 받으면 대항력이 있듯이 농지 임대차 계약도 이렇게 확인, 읍면장한테 확인 같은 걸 받은 다음에 인도를 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한테 임대차에 관한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는 거 원칙입니다. 다만 다년생 식물처럼 오래 키우는 식물들을 재배하거나 고정식 온실 같은 거나 비닐하우스는 이거는 5년 정도 이상으로 임대차 기간을 보장을 합니다.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 가로 안에 있는 것은 5년 이상. 자,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지정 기간이 없을 때는 또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최소 기간 3년 정도 이상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년생 식물 재배 같은 경우도 계약을 할 때 기간이 없거나 3년보다 짧게 5년보다 짧게 계약했을 때는 그때는 5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 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 이상으로 하는데 지정 기간이 없거나 3년보다 짧게 했을 때는 3년 아니면 5년으로 약정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기간 같은 걸 따로 안 정하거나 3년보다 짧게 했을 때는 여기 3년, 가로에 있는 것은 5년으로 약정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자, 원래 그럼 이제 3년 이상으로 가야 되는데 임대인은 질병이나 징직 같은 불가피한 사유를 이유로 해서 3년 미만으로 정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내가 군대 가게 돼서 한 2년간만 농지를 임대차 하겠다.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원래 3년 이상인데 질병 같은 게 나가지고 또는 군대 가게 되는 경우에는 2년이라든가 1년 8개월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인데, 그다음에 임차인이 3년이나 5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쪽으로 유리한 주장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3년보다 미만 기간을 주장하시면 안 되지만 임차인은 3년,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거 5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때도 재계약할 때도 동일하게 이 기간은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정 신청. 자, 임대차 기간이나 임차료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협의가 안 되면 신구청장한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묵시적 갱신 3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가 없을 때는 이전 계약과 동일한 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자, 국공유 농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배운 임대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공유 농지에 대한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민간 농지에 대해서 임대차할 때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적용하니까 시험 문제에서 국공유 농지에 대해서도 농지의 임대차 계약 방법이나 계약 기간이 적용된다 그러시면 안 돼요. 국공유지 농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지 임대차를 위반해서 위법적으로 임대차, 사용대차 한 경우도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까 위탁경영과 동일하게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셔서 위탁경영에 위반했을 때 농지 임대차나 사용대차 규정을 위반해서 임대나 무상 사용하게 했을 때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은 없고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농지법에서 가장 약하게 처벌하는 행정형벌입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 앞에 테마 2번에서 자, 농업경영, 본업으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 의무 1년짜리 발생이 되고 처분 명령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죠. 6개월짜리. 처분 의무 이행 안 하면 처분 명령 6개월짜리.
처분명령을 경우에 따라서 유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분명령 받은 사람이 농어촌공사한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었고, 자, 여기 처분명령까지 이행 안 하면 이행 강제금도 있었는데, 이런 대집행으로 뭐 강제로 철거하고 이런 건 없으니까, 그래서 농업교영에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처분 의무 1년, 처분명령 6개월짜리, 처분명령 받았을 때 농어촌공사한테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처분명령 이행 안 하고 계속 버티면 이행 강제금도 나오기 때문에 4번은 여기 농업교영에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규정이 아니고 나머지 1, 2, 3, 5번은 농업교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 처할 수 있는 규정으로 맞습니다. 4번. 자, 농지법상 대리경작 임대차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자, 대리경작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으로 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자, 농업교영을 하려는 자는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서면계약, 그래서 농업교영을 하는 자한테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는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 임대차 계약은 서면으로 하는 게 원칙이죠. 자, 임대농지 양수인은 임대인주의를 그대로 승계하는 거죠. 자, 지력증지를 위해서 휴경하는 농지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휴경하는 거니까 대리경작자를 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의 농업교영을 위해서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주말 체험, 이런 거를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한테 임대하는 것을 어부라는 자한테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뭡니까? 자, 농지 임대차 사유 중에서 자, 자기 농업교영을 위해서 농지를 갖고 있다가 좀 농사 짓기 어려우면 주말 체험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어부라는 사람, 주말 체험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임대차할 수도 있고 주말 체험을 어부로 하는 사람들한테도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거 없다가 아니라 임대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말 체험 목적으로 임대할 수도 있고 주말 체험 같은 것들을 어부로 하는 자한테도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니까 5번이 잘못됐습니다. 3번 위탁경영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자, 우리 현역으로 징집됐을 때는 농사 짓기 어려우니까 위탁경영할 수 있고 자, 6개월간 미국 여행하면 국외여행이 3개월 이상 국외 여행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지방의원 취임으로 공직에 취임된 거죠. 농업법인 청산, 자, 교통사고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위탁경영 사유가 아닙니다. 5번 틀렸고요. 자, 4번 농지 임대차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60세 이상 농업인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시군에 소유하고 농지에서 자기가 농업교영 기간이 5년이 넘기 때문에 임대할 수 있는 거죠. 임대차 사유가 60세 이상 농업인이 되었고 자기가 농업교영을 직접 농사지은 기간이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자, 농지를 임차한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교영 이용하고 있지 않았을 때는 임대차 종료를 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이거 좀 바뀌었네요. 순서가. 농지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 읍면장한테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자, 4번 농지 임차인은 자, 임대차 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이고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비닐하우스 같은 거 농사로 지거나 뭐 단연생 식물의 재배 같은 경우는 5년 이상으로 임대차 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거는 5년 이상으로 봐야 되겠죠. 아까 우리 가로 안에 있던 거. 자, 농지 임대차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아까 우리가 농지에 대해서 계약기간이나 임차료 같은 것들에서 조정이 안 되면 시군구청장한테 조정 신청을 내고 조정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이런 조정위원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조정안을 거기 조정안에 대해서 당사자가 수락을 하면 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 바랍니다. 마지막 5번 조항은 농지의 그 임대차 개혁안에서 그 합의가 안 되면 시군구청장한테 조정 신청을 내고 조정 신청을 받은 시군구가 이런 조정위원회라는 걸 개최를 해서 자, 당사자 간의 조정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 수락을 하면 계약의 내용으로 본다. 이런 식의 규정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관련된 조항입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이거 5년 이상이 맞는 거죠. 정답이 4번입니다. 자, 그렇게 써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지금 이제 푸셨고 이제 5번 문제를 보시면 자,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 자, 이거 이제 재작년 문제인데 그 보시면 자, 농지 위탁 경영할 때 자기의 농업 경영이 부족해서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데 자기 노동력이 1년 중에 3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할 때 이게 자기 노동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노동력이 부족했을 때 자,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는데 자기 노동력의 범위가
1년 중 30일 이상을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주면 28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30일 이상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기억이 틀렸다는 겁니다. 이런 아주 세부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대한민국을 6개월 정도 일주하는 여행은 3개월 이상 국외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사유가 안 됩니다. 자, 이거 기억은 자기 노동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니은번도 틀렸고, 자, 공직 취임은 위탁교형 사유가 맞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위탁교형 할 수 없는 경우는 기억하고 니은 정답이 3번이겠죠. 자, 6번 문제, 장인도 문제인데, 자, 대리경작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지력 증진 같은 거나 토지의 개량 같은 걸 위해서, 토양의 개량 같은 걸 위해서 일정 기간 휴경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휴경하는 거기 때문에 대리경작을 정할 수 없는 것이죠. 틀렸습니다. 자, 2번. 대리경작자의 지정은 유유농지를 경작하려는 농업인, 농업법인 신청했을 때만 할 수 있고, 직권으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신청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거죠. 3번.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면 대리경작자의 하자가 있는 겁니다.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고 있을 때는 경작기간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 지정을 중간에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자,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 한 3년이기 때문에 기간을 따로 정하면 그 기간으로 할 수 있으므로 따로 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리경작은 자,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으로 하는 것이니까 기간을 따로 정할 수도 있다고 하시면 되겠죠. 자, 5번에 보시면 농지 소유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만 정할 수 있고 임차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를 정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해서 대리경작을 정한 거니까 임차권자를 대신해서도 대리경작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답을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우리 다음 강의는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